네, 이번에는 증권가에서 눈여겨보는 종목, 리포트를 토대로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돈 되는 리포트 시간입니다. 와이즈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과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저희는 돈을 벌고 싶습니다, 소장님. 그래서 코너 이름도 돈이 되는 리포트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시면서 이 리포트를 가지고 저희가 어떤 투자 방향을 좀 모색해 볼 수 있을지 해답을 함께 찾아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저희가 오늘 준비한 리포트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리포트는요, 바로 LG전자입니다. 제목이 어려운 환경에서 지켜낸 수익성이라고 하는데요. 하이투자증권에서 제시를 했고요.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 11만 5천 원을 유지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켜낸 수익성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다, 뭐 이런 판단인 것 같은데요. 소장님, 오늘 이 종목 주가 흐름도 참 괜찮나요? 4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고 현재도 강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수급도 뭐 괜찮고요. 저희 이 종목 실적부터 한번 체크를 좀 해볼까요? 예, 4분기 실적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이미 익히 아시는 것처럼 매출은 22조, YOY 기준으로 5%가 증가했고요. QOQ 기준으로도 3%가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 655억으로 YOY 기준으로 오히려 역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습니다. 컨센서스가 일단 매출 정도는 부합했지만 영업이익이 한 3천억 정도 나올 것으로 봤는데 이보다 못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연결 실적에서 가장 크게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오게 된 계기는 LG이노텍 때문이고요. LG이노텍을 제외한다라면 나름대로 컨센서스와 부합하는 그런 그 실적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본다라면 가전 부분이 네. 굉장히 선방했어요. 일단은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 가전 부분이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LG전자 같은 경우 가전 부분이 BEP 수준 정도는 달성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TV가 약간 한 2% 정도 빠졌습니다. 이제 이런 것은 유럽 시장으로 가는 물류비 상승이 기인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B2B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기업형 PC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감소하면서 전반적으로 5% 정도 줄었죠. 다행스러운 것은 현재 지금 LG전자의 새로운 주력으로 보여지고 있는 전장 사업부가 0.8% 증가하면서 역시 현재로서 차세대 먹거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잠정 실적이 어닝 쇼크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간략히 실적 이야기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말씀해주신 대로 증권가 안에서도 호평이 이어지고 있어요. 오늘 FM 가이드 확인을 해봤더니 오늘만 LG전자 관련해서 관련 리포트가 10개 증권사에서 내놓았더라고요. 그중에서 오늘 저희가 하이투자증권 리포트를 보고 있는 건데요. 투자 아이디어, 이제 그렇다면 리포트를 토대로 어떻게 세워봐야 할지 궁금합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하나하나 좀 살펴보게 된다라면 네. 현재 지금 이제 출하량이라든지 재고 같은 경우 바닥을 찍었다라는 인식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반도체 같은 경우 재고 사이클이 상당히 좀 늘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우려감을 좀 나타내긴 했었죠. 가장 문제되는 게 이제 가전과 TV 쪽인데 가전 같은 경우는 일단 감산을 통해서 재고를 이제 소진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반도체와 좀 다릅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 라인을 멈추게 된다라면 그 라인을 재가동하는 데 있어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 그 반도체 같은 경우 라인을 쉽게 멈추지 어렵습니다만 가전 같은 경우 이제 단순하게 라인을 멈췄다가 돌리는 이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감산을 통해서 재고를 조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TV 부분에 있어서는 유럽 수요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네. OLED TV의 50%가 이제 유럽으로 가고 있는데 유럽이 이번에 에너지난이 상당히 좀 완화되면서 소비력은 좀 살아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더군다나 지금 이제 물류비가 네. 상당히 이제 높아졌었던 부분들의 감소 효과를 좀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000년 기준으로 물류비가 전사 대비해서 4%였었는데 작년에 6%대까지 늘었어요. 2%포인트 늘어났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비용이 늘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고정이 됐었던 부분들인데 이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전장 사업부의 외형이 뚜렷이 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2025년까지 연평균 15% 성장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여전히 그 실적을 달성하고 있고 그렇다면 2025년 기준 전체 매출의 20%, 그러니까 이제 가전 모든 걸 다 포함했을 때 20% 이상을 전장 쪽에서 끌어내겠다라는 보관들이 역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LG전자를 보실 때는 물론 당연히 현재로서는 이제 가전이라든지 TV 뭐 이런 쪽들에 대한 부분들도 살펴보긴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전장이 얼마만큼 빠르게 커지느냐 이 부분을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전장 부품 기여도도 확대되고 있고 그런데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재고 관리가 성공적이었다라는 평가가 있던데 이 재고 관리가 정말 성공적이었나요? 기업 입장에서 보면 네. 재고 사이클이라는 게 굉장히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 왜냐하면 재고가 늘어난다는 것은 운전 자금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네. 일단 현금 흐름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운전 자본이라는 것은 매출 채권과 재고 여기서 순운전 자금까지 하게 된다라면 매입 채무를 빼주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뭐 매입 채무야 어차피 매출 채권과 퉁친다라고 한다라면 재고가 늘어난다라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별로 달갑지 않은 거죠. 더군다나 재고 사이클 같은 경우 잘못하게 된다라면 가전이라든지 반도체 같은 경우 잘못된 악성 재고가 늘어날 수도 있죠. 그 악성 재고라는 것은 이미 한 시대가 지나간 그런 제품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현재 지금 LG전자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잘 커버했다라는 거죠. 재고를 잘 관리한다라는 것은 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생산을 줄이는 거고요. 하나는 생산 기간을 늘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네. 우리가 재고 안에는 제조 공정에 들어가 있는 것까지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조 공정 라인을 느리게 된다라는 거죠. 컨베이어 벨트를 24시간 가동하던 것을 8시간만 가동하는 거죠. 이렇게 된다라면 재고가 늘어나긴 하지만 이 부분은 결국 기업에 부담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 이 부분을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게 된다라면 네. 5페이지에 있는 손익계산서를 한번 좀 보면 전반적으로 올해 2023년에 매출은 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작년에 83조에서 올해 81조로 줄어들지만 매출 원가가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63조에서 61조로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결국 매출이 줄어드는 것보다 원가가 줄어드는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영업이익 증가율이 오히려 5%대에 달할 것으로 보는 거죠. 네. 작년 같은 경우 매출이 거의 10조 가까이 늘었습니다만 오히려 영업이익은 8% 역성장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는 5%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순이익률도 작년에 2.3%에서 3%대에 근접하는 이런 부분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과연 어떤 부분들이 살아나느냐라는 건데 네. 가전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이 TV라든지 이런 쪽들은 최악의 국면을 지나간다라고 보는 거죠. 아. 이 최악의 국면이 살아난다라면 전반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런 부분을 차치하고 나서 제가 왜 이런 부분들을 플러스라고 보냐면 네. 지금 LG전자의 새로운 먹거리를 전장입니다. 우리가 LG전자 주가가 12월 달에 몇 차례 큰 폭으로 상승세를 나타냈을 때 소위 애플카 이슈가 불거졌었죠. 네. 그런데 저는 애플카 이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확언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애플이 어떻게 움직임으로써 정말 전 세계에서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어떻게 자율주행차를 준비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쨌든 애플카 이슈가 나올 때마다 움직이는 부분들인데 그게 바로 전장 모멘텀이죠. 결국 애플카가 나온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애플카가 일단 나와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나온다라면 거기에 LG전자가 역할을 한다라는 그러한 당위성이 붙어줘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전장이라는 연결고리를 보고 있고 LG전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공을 들여왔고 2022년 3분기부터 흑자 전환된 이후에 매출세가 급성장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LG전자를 지금 그 부분에 주력으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전장 부분이었고요. 작년 3분기인 거죠. 그러니까 22년 3분기에 흑자로 전환을 했고 이게 올해도 이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그럼 보신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전장 같은 경우 일단은 현재 네. 지금 우리가 알려진 바로는 상당량의 수주 잔고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한번 이런 것들이 흑자 사이클로 돌아가게 되면 이거는 적자로 돌아갈 수가 없는 부분들이에요. 네. 건설이라든지 조선업종처럼 건 바이 건 수지에 따른 영업이익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아니라 이런 사업들이 흑자 전환됐다라는 것은 그 전에 매출에서 이익이 발생했지만 영업이익이 당기순이익이 이 부분에서 적자가 났었던 것은 감가상각비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감가상각비를 커버하고 나서 이익이 나기 시작했다라면 이제부터 이익 규모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결국 전장을 하기 위한 공장을 증설하고 기계를 들여오는 부분에 있어서 비용이 일정 부분 들어갔었던 거죠. 네. 그 비용 대비해서 매출이 작았었기 때문에 적자였지만 이제 그 비용을 커버하고도 이익이 남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이제부터 속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원래 중무장대 산업 같은 경우 고정비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고정비라는 게 처음에 고정비까지 이익을 내기는 어렵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익이 난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LG화학의 LG엔솔도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 LG엔솔이 10년 만에 흑자 전환했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적자가 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잖아요. 오, 그래요? 그런 것처럼 전체적으로 이 캐펙스 투자가 들어가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 캐펙스 투자에 따른 비용을 커버하고 나면 이익은 급증한다라는 면에 있어서 상당히 새로운 아이디어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22년 3분기에 흑자로 전환을 한 것이 앞으로 그냥 쭉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한 가지 더 있어요. 이 리포트 내용 보면은 LG 이노텍 얘기가 초반에 좀 나오잖아요. 요거 한 번만 좀 짚어주세요. LG 이노텍을 제외한 별도 기준으로는 대체적으로 부합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제외해야 될까요? LG 이노텍 같은 경우 네. 상당히 실적이 안 좋았죠. 연결 실적이기 때문에 LG 이노텍이 결국 실적을 깎아먹었다라는 거죠. LG 이노텍 같은 경우 올 한 해 그렇게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애플 같은 경우 현재 생산량을 줄여가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애플향 매출이 현재 전체 매출의 60% 넘어가죠. 그런 네. 부분들의 감소세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더군다나 애플의 그 전면에 또 들어가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줌 렌즈가 들어가는 부분들에 상당히 많은 기대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LG이노텍 그 리포트를 다룰 때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줌 렌즈 같은 경우 생산 단가가 비쌉니다. 단가가 비싸다 보니까 애플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부품 가격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달가워하지는 못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가격 이제 단가에 대한 어떤 압박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요. 그럼 네. LG이노텍 같은 경우 기존에 났었던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Q는 증가하지만 결국 P를 네. 애플이 조정하게 된다라면 영업이익률 자체가 낮아지기 때문에 당장 중요한 것은 Q의 증가인데 Q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P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LG이노텍 같은 경우 당분간 좀 쉽지 않죠. 물론 카메라 같은 경우는 앞으로 자율주행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 많은 매출이 일어날 것으로 보긴 하겠습니다만 그 늘어나는 규모의 경제가 아직까지는 미흡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리포트에서도 LG 이노텍을 제외한 별도로 봤을 때는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소장님께서도 LG 이노텍은 아직은 조금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무리해 볼게요. 저희 이 리포트 믿어봐도 될까요? 예, 전반적으로 상황을 오늘 이제 뭐 아무래도 실적 발표 이후에 각 증권사에서 뭐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의견들을 좀 냈는데요. 네. 이번에 그 리포트들의 특징을 보면 과거에 어떤 실적이 나오게 되면 물론 이제 잠정 실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보는 시각들이 엇갈린다라는 겁니다. LG전자에 대해서 여전히 가전 쪽에 중점을 두고 리포트를 써내려간 증권사가 있는가 하면 네. 하이투자증권처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장 쪽에 그리고 전반적인 어떤 객관적인 사항을 놓고 리포트를 써내려간 것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하이투자증권이 나름대로 가장 객관적이지 않나 싶고요. 네. 리포트는 믿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리포트가 작성된 것 같다. 우리 리포트 믿어보자라고 이야기하셨고요. 여러분들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서 투자의 방향 결정하는 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돈 되는 리포트 시간이었고요.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